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는 건립한 지 40년 된 건물입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기부 체납 부지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성북구청과 조합서울시 합의까지 마쳤지만 최근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성북구 삼선동 주민총회. 이 자리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삼선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진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에 따르면 동청사 신축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졌고 결국 삼선동 내 재개발 기부 체납 부지에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 것에 성북구청과 조합, 서울시가 합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시 행정을 성토했습니다. 동청사를 우리 성전구 전체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저희 구청, 그다음에 조합, 그다음에 서울시 주거정비과 이렇게 합의를 잘 봤어요.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지에는 동청사 대신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서울시 공문도 알렸습니다. 그 아파트 주거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비율 임대는 이미 법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갑자기 온 공문이 공공청사 동청사 지기로 했는다가 임대아파트 18가구로 더 지어라 이상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된 사연인지 서울시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번 결정은 서울시 결정이 아니고 재개발 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재개발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8세대가 그걸로 해서 늘어간 건 8세대고요. 그 안건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도시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 주변인데 인근이나 그런 거 다 반영한 거고.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이 사업장 내에 자리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그런 그 공공 그런 시설이 있는데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 그 구역에 있었냐 없었냐를 제일 크게 봐요. 근데 지금은 이 구역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 해명에도 성북구는 삼선동 주민센터 신속 추진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과 전방위적 연대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일이었던 지난 15일. 법원 앞에 모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행정의 중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 직무를 유기했으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입니다. 또한 용산구가 무능함을 변호의 전략으로 써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참사에 대한 부인과 회피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무능해서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무능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 주시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지역 내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해야 했다는 것. 하지만 박 구청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30일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권과 용산, 성동 등에서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23,328건. 이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2,396건으로 전체의 53.1%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많은 곳은 서초구와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원 초과 거래가 많은 곳은 서초와 강남, 용산, 송파 순이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에서 9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 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는 37%가 늘었고 3억에서 6억 사이 아파트는 21.2% 늘었습니다. 반면 3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1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저리 대출 상품 출시와 금리 인하 기대 심리 확산으로 3월부터 많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매매 거래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 사업 시행 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구역 통합심의가 완료됐는데요. 오는 2025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면목동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 사업 시행 계획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사업 시행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10개 동에 956세대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 지난 3월 심의 통과된 1, 2구역의 963개 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2천여 세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약 10,000제곱미터의 녹지와 1,200여 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중랑구 일대의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의 용도 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 협정이 맺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모아주택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 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향후 다양한 모아타운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2024년 관리처분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뒤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과 형편상의 이유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요. 강동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경로당 중식 지원을 주 5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강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어르신들이 매일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공간. 그동안 강동구로부터 일부 지원받던 양곡비와 반찬거리가 평일 전체로 확대돼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이날 메뉴는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김치만 곁들여도 훌륭한 만찬이지만 다양한 별미도 준비해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노인정에서 이렇게 생일까지 하고 어른들을 챙기시느라고 삼계탕까지 하시고 여러모로 식사도 준비하는 사람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친교의 시간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마을 사랑방. 특히 홀몸 노인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로 활력을 찾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모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이런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혼자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시고 주 3회 급식을 했는데 그때 식사 때만 오시고 안 오시는 그 회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5회로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은 자연히 더 많이 오실 거고 또 많이 서로 소통하고 외로움도 좀 달래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식 도움 인력도 기존 200명에서 330여 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일손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어르신들이 감당하던 터라 식사 준비 고충을 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건 해결 과제입니다. 이제 중식을 도와주실 중식 도우미 채용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좀 더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9.5%, 노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따뜻한 복지가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최근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 5천여 명. 이 중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참여한 운전자는 1,227명, 3.5%에 불과합니다. 반납률이 저조하자 강남구가 자체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지원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반납률이 높지는 않은데 연간 한 1,000여 분 이상 이렇게 반납은 꾸준히 하고 계신데 교통사고나 또는 그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실제로 운전하신 분이 반납하는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갖다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 서울시 사업은 실제 운전을 하는지는 관계없이 면허만 반납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해 실제 운전 여부를 따집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롱면허라고 해서 운전 안 하신 분들도 반납하시면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진 반납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반납할 때는 그럴 때는 1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드리는 제도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강남구와 서울시 중 한 곳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 등 구민 16만 명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성북구를 가로지르는 성북천 일대에 조명과 예술을 접목한 성북별빛 마당이 조성됩니다. 서울 문화유산인 도남동 성당과 함께 야간 명소가 될 전망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악산에서 발원해 성북구를 지나 청계천과 합류하는 성북천. 주민들은 성북천을 찾아 산책하고 운동하며 일상의 피로를 풉니다. 정말 찾아옵니다. 물도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 작은 장남이죠. 물론이야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보행로 정비와 수목공원 조성으로 걷고 싶은 길이 된 성북천.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성북천을 찾는 이유입니다. 저 보문도 여기서 저 6호선 지하철 입구 사는데 48년 살았는데 보문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기 맑고 또 저 애들도 와 놀고 너무 살기 좋은 성북천입니다. 성북구가 주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성북천 일대에 야간 명소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북 별빛 마당으로 성북천에 위치한 도남동 성당과 조화를 이룰 문화공간입니다.
성북구는 서울 미래유산인 도남동 성당 건너편 하천변에 천석 규모의 계단식 무대를 만들고 성당 외벽과 제방벽의 빛으로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미래문화유산인 도남동 성당을 배경으로 야경의 멋진 사진도 많이들 찍고 계십니다. 야간 경관 자원인 도남동 성당을 활용해서 성북천에 빛을 담고자 합니다. 제방벽과 성당 외벽을 대상으로 프로젝션 매핑을 추진하여 성북구는 사업 예산으로 12~3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3월 점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열린 선사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은 모두 30점이며 부분별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수상작들은 8월 11일까지 신석기 체험실에 전시합니다. 암사동 선사박물관에서는 9월 말 선사예술가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19기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되며 전통문화와 민속 전반에 걸친 이론 수업과 현장 답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수강생 2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30만 원입니다. 참여 신청은 국립민속박물관회로 전화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